이 시간에는요, 2022년도에 주택 등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유리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2023년부터 주택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주택 등을 증여하면 유리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와 특수 관계인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되어야만 되겠죠. 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사람의 과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2월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기 전에 이런 겁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취득가격이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예전에 남편이 취득했을 당시에 그 취득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양도한 금액과 취득가의 그 차익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갑이 있어요. 남편 갑이 2013년 3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2022년 10억에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차익은 7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 2020년에 부인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2024년도에 이 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한다면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인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로 6억 원을 공제받으므로 증여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도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2월 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 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에서 2월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갑의 부인이 증여받은 후에 5년이 안 된 2024년도에 양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 6억 원이 아닌 남편 갑이 취득한 당시에 3억 원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 8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증여받은 수중자가 되겠죠.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납부했던 기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세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라도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2월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당장 올해 안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 2028년까지만 양도 계획을 미루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는 양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했을 때 취득세 과표가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주택은 무상승계 취득으로 대가 없이 준 것이어서 정해진 취득가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정해서 취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격이나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으로 취득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지 거래가격의 60%에서 70%로 크게 낮아서 증여주택은 일반 매매주택에 비해 취득세 부담도 그만큼 적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매 사례 가격이라든가 감정가액이라든가 공매가액 등 바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실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나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가격이라든가 공매가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공시가격보다는 세부담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70%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매 사례 가격으로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참고로요, 일반인이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일반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순수한 취득세는 3.5%지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4.0%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순수한 취득세는 무려 12%입니다. 여기에다가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13.4%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취득세 등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증여하면 순수한 취득세는 3.5%입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올해 늦은 시기에 증여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집값 변동과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반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열기도 하는데요. 지방의 중소도시는 조기에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규제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2023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 5년이 아닌 10년 후에 양도해야만이 2월 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요. 매매 사례 가격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여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